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부산광역시 동구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욱진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6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허근영 의원 외 5인 의원 소집 요구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허근영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동구청장 권한 대행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천 가꾸기 활동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3월 17일 안종원 의장 제1호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김미연 의원, 김희재 의원, 허근영 의원, 김재현 의원께서 신청하여 순서에 따라 발언하실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동구의 회의 규칙 제83조 1항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자 의원과 김희재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6회 부산광역시 동구의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부터 4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1인과 예산,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1인 그리고 세무사, 공인 회계사 각 1인 총 4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책임검사위원회는 김재헌 의원을 비롯하여 김호연 전직 공무원, 신성우 공인 회계사, 조성인 세무사를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4월 6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미연 의원, 김희재 의원, 허건영 의원, 김재헌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종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박진석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구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군은 22개 중 18개 부서와 대외 기관으로부터 64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286억 원의 국시비를 확보하는 등 뛰어난 실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작년 9월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 결과를 통해 동구 행정의 현 주소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는 일부 업무에서 절차적 미비와 관리상의 허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와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감사 보고서를 보면 채용 과정에서 면접 심사표 평가 점수를 누락하거나 불합격자 서류를 미보관하였고 최종 합격자 변경 시 합격자에 대한 포기각서 미진구 및 내부 검토 없이 임의로 차순위자를 합격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공고문에서 명시한 응시 자격 확인을 소홀히 하며 응시 자격이 없는 자를 최종 합격시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특히 관계기관 의견에서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의 설명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문구는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우리 행정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행정은 사람의 경험에만 의존해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동일한 기준과 절차가 유지되고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공 일자리는 지역 주민들에게 생계와 직결되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용 절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은 전제가 되어야 하며 동시에 국민 누구나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하나의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기간제 근로자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부서별로 진행되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공고 방식이나 관리 방식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채용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 내부에서도 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관리한다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첫째, 채용 절차의 표준화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시스템이 절차를 안내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민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동구에서 진행하는 모든 기간제 채용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공공 일자리의 기회를 보다 공정하게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행정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에 거둔 여러 수상과 국시비 확보 성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이제 그 역량을 행정 시스템의 정비와 공정한 절차 확립에도 활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성과는 이어가되 제도는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구정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공 일자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간제 근로자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종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정을 위해 애써주시는 박진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희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월에 발표된 2025년 동구 정기 종합감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공공시설물 하자 관리 체계의 미비점을 말씀드리고 동구의 안전과 혈세를 보다 책임 있게 지키기 위한 조직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구는 13개 부서에서 총 154건의 공사에 대한 하자 정기 검사와 최종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고 그 미실시 횟수는 313회에 달했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은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지난 뒤에야 점검이 이루어져 적기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적 대응이 어려워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 누락에 넘어 시공사에게 요구할 수 있었던 책임을 제때 묻지 못해 결국 우리 구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절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 공사는 630여 개에 이릅니다. 그러나 현행 관리 방식은 재무과에서 각 부서에 점검 공문을 보내고 그 결과를 취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사의 규모와 대상 시설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하자 여부를 제때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이어가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자 관리와 유지 관리는 결코 분리해서 볼 수 없는 업무라는 점입니다.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시설물의 상태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이나 반복 우려가 있는 지점을 확인하는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다시 말해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사후 처리의 기간이라기보다 향후 유지 관리를 기초 자료를 축적하는 기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전문적인 판단과 체계적인 기록 축적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번 감사 결과는 특정 부서나 담당자 개인의 책임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행정 체계가 현실의 업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공공시설물 관리는 구민의 안전과 행정의 책임성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영역입니다. 설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이후의 점검과 관리, 보수와 유지까지 책임지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구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공공시설물일수록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그것이야말로 혈세를 아끼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의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공공시설물의 하자 관리와 초기 유지 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 체계의 마련을 위한 조직 진단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이 넘어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동안 시설물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유지 관리상 유의 사항과 구조적 취약 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관리 부서에 연속성 있게 이관할 수 있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둘째,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만료일 점검 시기 보수 이행 여부뿐만이 아니라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취약 요인과 유지 관리 유의 사항까지 함께 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전산 관리 체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자 관리가 서류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유지 관리와 연결되는 실질적인 행정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우리 구의 공공시설물 관리 체계 전반을 이 시점에서 한번 깊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 역시 하나의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관련 부서들이 함께 충분히 논의하여 우리 구 현실에 맞는 더 나은 보완책과 실행 방향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조직 개편과 행정 운영 전반에 충실히 반영되어 우리 구 행정이 공공시설물 설치 이후에 관리까지 책임지는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희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건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안종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진석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허근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범일동 범곡교차로에서 범일초등학교로 이어지는 구간의 도로 확장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이미 한 차례 논의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경제성 검토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는 판단으로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시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범일동과 동구의 여건이 그때와는 분명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범일동은 과거 보령극장과 누나의 길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머물던 원도심의 한 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고립과 정체를 겪으며 발전이 더딘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범일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은 피난 수도라는 역사적 특징 속에서 도시계획보다 정착이 앞선 도시였고 그 결과 도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지역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범일동 역시 그 한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지금 부산은 북한 개발을 중심으로 원도심의 도시 구조가 재편되고 있고 주거 형태와 생활권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도로와 같은 기본 인프라를 제때 정비하지 못한다면 향후 더 큰 비용과 갈등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생활권 연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생활도로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정과 초량을 잇는 축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제로 생활권 속에서 뒷받침할 생활도로와 기반시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범일동 또한 과거 주택 위주의 동네에서 아파트를 비롯한 다양한 주거 형태가 들어서며 생활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주거 환경과 교통 문제는 여전히 가장 우선적인 요구입니다. 현재 왕복 2차선 도로는 버스 정차와 보행자 이동, 출퇴근 차량이 겹치면 작은 불편이 곧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 정체가 아니라 주민생활 안전의 문제입니다. 당시에는 이 구간이 현재의 교통 기준으로 볼 때 큰 혼잡이 발생하는 도로는 아니라고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 이 도로의 필요성이 경제성 중심의 판단 속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차가 막히지 않는다고 해서 그 도로가 도시 발전과 생활 환경 측면에서도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로는 단순히 차량의 흐름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주거 환경 변화와 생활권 연결, 지역 균형 발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도시의 기본 인프라입니다. 실제로 해당 도로와 인접한 안창마을 일대의 지형과 접근성 문제로 도시가스 등 기본 생활 인프라 공급이 오랜 기간 지연돼 왔습니다. 이는 도로와 접근성이 막히면 생활 인프라 확충도 함께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는 특정 마을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와 접근성이 막혀 있으면 생활 인프라 전반이 함께 지연될 수밖에 없는 동구의 삼복도로 지역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인프라는 도로를 따라 들어옵니다. 도로가 막혀 있으면 주거 환경 개선도, 생활 안전도, 생활 인프라 확충도 함께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동구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돼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받는 자치구입니다. 인구 소멸 대응은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살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하는 것, 즉 이동과 접근이 가능한 생활권을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도로 확장 사업은 단순한 도로 사업이 아니라 범일동을 물론 동구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기본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기준이 아니라 현재의 도시 여건과 정책 환경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 구간에 대해 현재 도시 여건과 생활권 변화 그리고 주민안전 측면을 반영한 재검토에 적극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범일동에서 자고 날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의원으로서 다시 바라본 범일동의 모습이 어린 시절과 비교해 기본적인 도시구조조차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도로는 신체로 치면 혈관과 같습니다. 심장이 아무리 튼튼해도 혈관이 막혀 있다면 건강하게 뛸 수 없습니다. 범일동이 다시 살아나고 동구 전체가 서로 이어지고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범곡교차로에서 범일초등학교로 이어지는 이 도로에 대한 정책적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허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동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박진석 부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늘 구정을 믿고 응원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재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동구의 미래와 직결된 북항 재개발의 새로운 전환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항은 단순한 개발 부지가 아닙니다. 동구의 앞마당이자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할 공간입니다. 그동안 북항 재개발은 낙후된 원도심을 되살리고 동구의 지도를 바꾸며 부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북항의 현실은 그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항 1단계 재개발은 토지 조성 등 기반 조성 사업이 상당 부분 마무리된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핵심 시설과 랜드마크 개발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랜드마크 부지는 북한 개발의 상징성과 방향을 보여줄 핵심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랜드마크 부지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한 재개발 구역 내 상업지구로 매각된 일부 부지들 역시 계획된 시설들이 제때 들어서지 못한 채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의 경제 여건과 대규모 개발 사업의 투자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기반 조성이 대부분 마무리된 시점에서 주요 부지들이 오랜 기간 비어 있는 상황은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북항 재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활력이 점차 약화되고 특히 북한과 가장 가까운 우리 동구 원도심이 느끼는 상실감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부지들은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우리 동구민들이 수십 년 동안 항만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을 견디며 살아온 삶의 공간이며 오랜 기다림 끝에 새로운 변화와 미래를 기대해온 곳입니다. 그렇게 이 공간이 오랫동안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비어있는 모습은 주민들에게 더욱 큰 아쉬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동구는 부산의 관문입니다. 부산역과 국제여객 터미널을 통해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이곳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북항을 중심으로 크루즈 관광 역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과 연계해 북항을 부산의 대표적인 해양 관광 및 문화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항이 충분한 활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러한 계획들 역시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는 북항 랜드마크 부지를 바라보는 관점에 분명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랜드마크 부지는 단순한 부동산 개발을 넘어 도시의 상징성과 미래성장 동력을 담아내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과 문화, 관광과 산업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북항 랜드마크 부지에 야구장과 K문화 복합공연장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 조성 방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부산의 한 기업인이 북항에 야구장을 건립할 경우 2천억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정체된 북한 개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구장과 함께 K-팝 공연장 등 문화시설이 결합된 복합공간이 조성된다면 북한은 스포츠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북한의 상징성을 높이는 동시에 동구 원도심 상권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북한 개발은 획일적인 건물 중심 개발을 넘어 시민과 관광객이 머무르는 공간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민간의 제안과 시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북한 개발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먼저 동구민들께서는 북한 재개발이 동구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다양한 의견과 참여를 통해 북한 활성화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구의회와 동구청 역시 국민들의 뜻을 모아 북한과 원도심이 함께 살아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과 행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살아야 동구가 살고 동구가 살아야 부산이 살아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 발언을 잘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7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